안녕하세요, 배운도로스입니다. 지금 크립토판의 민심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에 DCIA가 이제 예정 중인데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6년 1월 2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또 해주었죠. 사실 이 얘기를 한 건 되게 횟수가 많은데요. 이번에 또 한번 다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상은 이제 1월 15일에 기대를 모았던 클래리티 법안 심사가 무기한 연기되었죠. 이 심사는 이번에 통과될 것처럼 보였었는데 마지막에 브레이크가 밟힌 걸로 보입니다. 먼저 클래리티 법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말간 나온 이야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도 다이나믹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FOMC와 맥7 실적과 관세 이슈까지 겹치면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셧다운 확률이 지금 90%까지 급등해서 이번 주는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미 의회에 제출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 내에서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매매를 통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속보에 따르면 연준은 이제 오늘 당장 미국 경제에 12조 원, 약 9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총 80조 원 규모의 달러 양적 완화 계획 중에 세 번째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미지에 공개된 연준의 국채 매입 스케줄을 보면 유동성 공급이 단발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월에는 이제 21일, 23일, 27일, 30일에서 지속적인 매입이 잡혀 있고요. 2월에도 이제 6월 3일, 5일, 11일, 6월 중순까지 촘촘하게 유동성 투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기 구조를 보면 채권들의 만기는 짧게는 1월에서 4개월이고요. 길게는 12개월까지 분포되어 있어 단기 유동성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지금 논쟁 중인 클래리티 액트는 이제 2025년의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입니다. 이건 하원빨로 시작한 법안이고 클래리티 액트라고 이제 약칭을 쓰고 있죠. 이게 근데 잘 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멈췄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수정안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코인베이스 때문입니다. 1월 중순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이 법안이 이 형태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코인베이스가 이제 규제 명확성을 가장 크게 원했던 플레이어였는데 이제 클래리티라는 법안이 나오니까 등을 돌린 것이죠. 그 이유가 이제 코인베이스의 수익 구조 중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예치와 관련된 리워드와 운용 수익입니다. 시장 추정치로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매출은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이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억 달러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클래리티 법안 초반 일부에서 이 구조를 사실상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하려는 해석 여지가 보였다는 것 때문이고요. 은행권 논리는 코인베이스가 고객에게 주는 건 이자다. 그럼 우리랑 똑같이 은행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이건 예금 이자가 아니라 고객 유치를 위한 리워드 이자 마케팅 보상이다. 은행 규제를 씌우는 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쪽 정의가 채택되느냐에 따라서 수익 모델 하나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직후에 상원은행위원회의 마크업 일정이 연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멈춘 사이에 상원농업위원회가 새로운 법안을 하나 꺼내는데요. 이거는 디지털 상품 중개자 법안입니다. DCIA라고 하고요. 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게 새로운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구나 라는 느낌이 옵니다. 이 안에 꼼수가 있는데요. 이 법안은 거래소들에게 일종의 규제 스피드런 패치를 깔아주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 은행 수준의 규제랑 보고 의무를 100% 다 지킬 수 없다는 거 아니까 일단 들어와라. 대신 우리 눈 안에서 움직여라. 이러한 의미에 가깝습니다. 구조를 보면요. CFTC는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데 법 통과 후에 180일 안에 신속 등록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래소는 그 절차에 들어가기만 하면 임시 지위를 받는 것이죠. 홈페이지에 우리는 아직 완전 등록된 상태는 아니다 라는 디스클레이머만 붙이면 일단 영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니 영업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뭐가 지금 필요한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지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내 크립토 거래소들의 상태는 영업은 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집행 맞을 수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품이나 기관 대상 서비스, 대응자본 유치 등 이 모든 게 규제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이제 항상 브레이크가 지금 걸려있는 상태죠. 법적으로 합법인지 불법인지 좀 애매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뭐 하나 확장하려고 하면 변호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DCIA의 지위는 이제 편법으로 돈을 더 벌게 해준다 뭐 이런 거와 거리가 멀고 지금까지 못 벌던 돈을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제 임시 지위를 얻으면 우리는 지금 규제 절차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CFTC 감독하에서 기관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 설명이 가능해지고
은행 프라임 브로커와 이건 회색 지대가 아니다 라는 전제하에 협상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리스크 때문에 막혀있던 영업 레버리지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하면 돈 되는데 했다가 맞을까봐 못하는 것들이 많죠. DCIA는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위에서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입법이 필요해서 굴러온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정보가 없어도 작동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지금 이전 12월 초안에는 아주 명확하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하드웨어 월렛과 소프트웨어 월렛, P2P, 키를 주머니에 넣든 머릿속에 넣어두든 이건 당신 권리다 라는 것을 법조문으로 못 박아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에 박힌 문장은 법정에서 의회가 이미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내밀 수 있는 이제 방패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규제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조항이었죠. 그런데 이제 1월 업데이트본을 보면은 셀프 커스터디 문구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도 없었고 본 회의에서의 공개 충돌이나 헤드라인 터진 것 없이 아예 깔끔하게 삭제됐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조항이 빠지는 순간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는 다시 규제기관의 해석과 향후 법 개정과 정치적인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는 회색 지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짚고 가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통과되는 법안을 원하고 그러려면 누군가 불편해할 조항은 뒤로 미뤄야 하는 법이죠. 셀프 커스터디는 사실 정치인들에게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허가 없이 중개자 없이 정치인의 동의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법 조문으로 명시하면은 국가가 관리하는 금융질서의 이제 체면이 조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 따지기보다 미래로 넘겨버린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통과되고 나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제거된 파이프라인 안에서 비트코인을 대두나 원유처럼 대량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거래소와 기관들에게는 호재인 것이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셀프 커스터디를 기대했던 개인들에게는 법적 방패가 생길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로 작용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은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커머디티, 즉 관리 가능한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EC의 광범위한 관섭이 아니라 상품 감독 체계 안에서 거래와 인프라를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기관 참여의 명분이 생겼고 수탁 인프라, 거래소 인프라, 파생 상품 레이어가 차례로 얹힐 수 있는 규제 레일이 깔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규제가 불명확하다. 그런 핑계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가면요. 주식시장은 항상 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상승도 있고 조정도 있고 흔들림도 있죠. 하지만 국가가 직접 인프라를 깔기 시작한 자산은 장기적으로 좀 전혀 다른 게임이 될 수 있다. 도로가 깔리면 차는 천천히라도 결국 그 길로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관심 리스트에 미국 크립토 입법의 방향을 하나의 거시 변수로 반드시 올려놓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과거의 적들에 의해서 법적 온램프를 얻고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온램프는 비트코인이 대체하려고 설계됐던 바로 그 낡은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서 깔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지금은 과도하게 낙담할 필요도 없고 괜히 너무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이 자산은 계속 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오르지 않고 내리기만 하기 때문에 배도 아프고 다른 자산으로 옮길까 지금 손이 떨리실 텐데요. 이런 구간이 분명 저점을 형성한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코인의 변화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빠르게 가져올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